삼성전자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와 손을 잡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 비율은 편향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투자 비율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에 상당한 투자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의 투자로 베트남은 경제적 자립이 가능했습니다. 공산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고 관광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삼성 등 한국 대기업의 지원 사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베트남은 10년 동안 70% 넘는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평균 30만 명 이상의 경제 활동을 장려할 수 있었고, 이 덕에 지방자치 권력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 시점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40% 이상 차이 났을 것이라며 한국 덕분에 40%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 인력만 50만 명이 넘고 이 중 순수 베트남인의 비율이 상당합니다. 한 베트남인 노동자는 삼성전자가 있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독립할 수 있었다. 개인의 경제 활동뿐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이고 우리 기업들 역시 자부심을 느껴도 이상하지 않지만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 기업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혐한 분위기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확산되어 왔습니다. 당시 베트남 언론뿐 아니라 베트남인들의 SNS에는 코로나는 한국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다. 한국이 아니라 코로나국이다와 같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혐한 분위기는 박항서 감독에게까지 펴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축구 후진국이었던 베트남을 동남아의 축구 강국으로 만들어냈고 최근에는 월드컵 경기까지 치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임기 평균이 8개월에 불과한 베트남에서 수년간 책임을 다해온 박항서 감독이기에 베트남 정부뿐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 역시 박항서 홀릭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혐한 분위기가 시작된 이후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박항서 감독은 결국 베트남과의 계약 연장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혐한 분위기는 기업의 손해로도 이어졌습니다. 혐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당시 삼성 매출은 순간적으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고 다낭과 같은 관광도시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혐한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극우 정치인 중 한 명은 한국과 외교하면서 베트남은 그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경제적 식민지 국가에 불과했다며 한국과 단교한 후 일본과 손을 잡으면 경제적 이익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베트남 경제 전문가는 한국과 외교하면서 베트남의 경제 자립도가 크게 성장했다. 이는 IMF가 인정한 부분으로 숫자로 치면 한국과 수교할 때 대비 70% 이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갔다. 베트남 정치인들은 숫자를 볼 줄 모르는 건가? 라며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삼성 공장이 있는 지역은 유령 도시가 될 것이고 50만에 가까운 인원이 한 번에 실직자가 되는 것이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50만 실직자가 한 번에 생겨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 경제뿐 아니라 아예 국가적 경제 순환 파이에서 50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경제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정부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종적으로 베트남 직원 약 49만 7천 명을 일괄 해고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일시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 물량이 전 세계 판매량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국가적 피해는 영구적인 것이고 삼성전자의 피해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철수가 확정된 가운데 베트남은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야 대체 기업을 확정짓는 것인데 오히려 해외 기업들도 베트남 리스크라고 칭하며 베트남 투자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일본의 한 투자 전문가는 베트남에 투자할 경우 80% 이상의 비율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일본 재계는 보고 있다며 한국이 혐한 분위기로 피해를 본 사례처럼 베트남 시장은 안정적이지 않은 시장이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국민들 스스로가 독자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손해는 일시적일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동남아 주변국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공장을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아예 동남아가 아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베트남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 라인에서도 이미 베트남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정된 것이라 보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미 철수가 확정된 가운데 베트남 정세도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일괄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베트남 총리의 책임론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마다 실직자들이 시위를 진행했고 이미 베트남 국회 쪽으로 행진 루트도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 수립 역사상 최초로 총리 탄핵이 시작됐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탄핵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공산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의 성공 사례를 따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기업의 농간에 놀아나 베트남 정부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총리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여 베트남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에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은 이미 삼성전자 철수 자체만으로도 분노가 절정에 달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그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파장을 못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총리가 탄핵될 경우 당장 베트남을 이끌 리더의 부재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 오히려 경제 상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총리 탄핵이 아니라 외교적 계획 수립이 먼저인데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총리가 탄핵이 안 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베트남 총리의 경제적 외교적 성과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 어떠한 선택을 하든 베트남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혐한 여론에 휩쓸려 한국을 외면하더니 오히려 자신들의 발등을 찍힌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외면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몰락했다기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결여된 채 분위기에 휩쓸린 국민성으로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베트남 이외에 다른 생산 거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CJ 등 다른 기업들도 대거 철수를 예고한 상황이라 베트남 경제는 계속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